뷰티 유튜버 따라 했더니 오히려 피부가 더 망가졌네? 피부 좋아지려고 왔는데 피부 더 나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네, 어느덧 2022년도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저와 홈케어 하면서 피부 많이 좋아지셨다는 그런 응원 댓글 너무 감사하게 많이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혹시 뷰티 유튜버 아니세요? 혹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나 찍어요, 이러신 분들도 가끔 뵙고 덕분에 많은 성장을 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얼마 전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제가 어딜 갔는데 제가 뷰티 유튜버인 줄 모르고 어떤 분께서 아니 내가 뷰티 유튜버가 하라는 대로 따라 했다가 피부가 다 망가졌네? 막 이러시면서 스티바 A 크림 쓰라고 해서 1년 내내 매일매일 썼는데 피부 더 얇아지고 홍조 생기고 가렵고 막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뷰티 유튜버인데요 이러면서 혹시 어떤 점이 좀 불편하셨는지 그냥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달라고 이러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세상에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활용하는 재료들 중에 효과는 좋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자극적인 소재들이 몇 개가 있죠. 식초, 바세린, 베이킹소다, 스티바 A 크림, MTS 등등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식초는 일단 천연 사과 식초를 쓰시는 게 가장 피부에는 좋습니다. 감식초나 발사믹 식초는 이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재료로 만든 천연 발효 식초는 사실 저도 써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천연 사과 식초를 활용하시는 것이 피부에는 가장 좋은데, 식초 활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희석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성이고 굉장히 독하죠. 그러니만큼 묵은 각질이라든지 검은 흔적에 활용하시면 좋지만 피부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량으로 희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양은 적게, 또 시간은 더 짧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요 바세린이죠. 네, 바세린은 석유 추출물이죠. 물론 고급 정제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어찌됐든 이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석유라는 원료와 요 모공을 막아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나 뾰루지 피부, 또 민감한 피부는 바세린 사용은 비추드리는데요. 일반 피부라고 해도 이 바세린은 얼굴에 다 도포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눈가, 팔자, 목, 이렇게 얇은 부위, 피지선이 발달되지 않은 부위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바세린 팩 하라며 왜 그런 영상을 올렸어?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사실 이 바세린 팩이 정말 효과가 좋고 필요한 피부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50대, 60대 이후 기름기가 쫙 빠진다고 하죠. 피지선이 아주 딱 죽어버린 노화 피부, 혹은 악건성 피부, 혹은 MTS라든지 그 피부 회복이 좀 필요한 그런 피부들에게는 요 바세린이 또 찰떡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활용하실 때는 내 피부에 맞게 활용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짜잔, 요 스티바 A 레틴 A 크림입니다.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피부의 각질을 가볍게 제거해주면서 그 턴오버 주기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효과는 진짜 따봉이에요. 좋아요. 저도 실제로 좋은 효과를 봤고요. 하지만 이것 역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의약품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작용도 있다는 거. 그래서 크림과 함께 섞어 쓰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쉬지 않고 1년 내내 진짜 사시사철 그렇게 쓰시면 또 안 돼요. 예.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쓰시고 한 2달 쓰시면서 한 달 혹은 2주 정도의 텀을 띄어가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박피 아시죠? 피부를 벗겨내는 그 박피와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레티네이로 효과를 보시려면 희석과 주기를 잘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짠! 바로 요 MTS인데요. 피부에 인위적인 상처를 내고 고기능성 앰플을 바르면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제품을 흡수시키고 또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피부가 좀 더 탄탄해지고 고기능성 앰플의 효과가 몇 배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즉 피부 스스로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관리법은 피가 날 정도로 상처가 나기 때문에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만 하면은 피부가 탄탄해지고 이제 새살이 돋는 거죠. 아기처럼 새살이 돋지만 잘못하면은요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MTS 후에는 바세린이라든지 재생크림이라든지 진정팩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해주면서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또 돋궈줘야 합니다. 또한 자외선을 무조건 100% 차단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약해진 살이 자외선의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더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MTS는 진짜 한여름에는 피하시고요. 뭐 햇볕 없을 때도 꼭 이런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바로 요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 팩도 제가 이제 강력한 기미 관리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베이킹소다는 탄산수소 나트륨 10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빵 제과 또 과일 세척과 같이 식용이 가능한 그런 거를 고르시면 좋고요. 베이킹 파우더는 요 피부 관리용으로는 적합치 않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100%인 요 베이킹 소다, 식용 베이킹 소다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알칼리성이라서 세정 효과가 있으면서 또 피부에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베이킹 소다 팩을 하실 때는 굉장히 극소량을 넣어 주셔야 하고요. 처음 베이킹 소다 팩을 활용하실 때는 시간을 3분 정도로 짧게 시작을 하시면서 차차차 시간을 늘려 가시되 10분은 안 넘기시는 게 좋아요. 정상 피부, 건강 피부라고 해도 베이킹 소다 팩 직후에는 얼굴이 좀 붉어지고 약간 이제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지만 예민한 피부라든지 얇은 피부라든지 아주 건성 피부, 홍조 피부라면 베이킹 소다는 사용하시는 거를 비추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요 베이킹 소다 팩을 사용하면 피부가 굉장히 맨들맨들해지고 이렇게 시커멓던 검은 각질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벗겨져 나가는, 녹아져 나가는 그런 또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베이킹소다는 조심스럽게 잘만 활용하면은 그런 묵은 각질, 검은 각질에는 또 매우 효과가 좋고 실제로 그렇게 효과 본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킹소다는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과유불급 좀 약하게 좀 짧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재료들이 자극적인 소재니만큼 효과도 좋고 또 반응도 좀 좋았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 제품들 사용할 때 주의점도 함께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조금 놓치시거나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은 피부가 아무래도 예민해지고 자극이 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활용하실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상을 꼭 기억하시고 좀 주의 깊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꿀팁이나 제품들은 무조건 따라하세요, 무조건 사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내 피부에 맞게 활용해 보세요. 또 제품도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 내 피부를 사랑하자,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듯이 내 피부도 관심을 갖고 잘 알아야 하겠죠. 세상에 똑같은 피부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 피부에 관심을 갖고 새해에도 데일리 미라클과 좋은 피부, 건강한 피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에도 함께 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